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럽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 달에 무슨 28도냐 이런 얘기 나오더니 지금 오늘은 추워서 다들 파카를 입고 다니죠. 시장도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거의 그 부분을 까먹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좀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저는 중심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체 시장은 오늘 상승 출발했죠. 지난주에 주말에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2% 이상 상승한 데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뭐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은 0.24%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또 1.89%나 하락했죠. 코스피 시장은 비록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이 좀 장중에 빨간불을 켜면서 방어를 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이라서 조금 우려도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경제 지표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큰 틀에서의 시장을 먼저 읽어야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자, 일단 뭐 나온 지표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자, 요게 매월 보면 월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갈 때 한번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월 말에 또 한번 발표합니다. 월 말 다 돼갈 때 그때 한번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정리된 부분들은 제가 월 말 거만 이렇게 좀 적어서 나왔고요. 자, 지금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월 초의 겁니다. 여기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다가 월 말에 예비치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빨간색으로 고치고 제가 낮게 나오면 파란색으로 수정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갖고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전월보다. 또 소비자 평가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들 보게 되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도 지금 그 전에 발표한 부분하고 좀 이렇게 좀 더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자, 보면 뭐 불과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 요거는 소비자들 심리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63.8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60.4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위축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부분들, 향후 뭐 경기나 뭐 이런 전망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59.3에서 56.9로 하락했고요. 소비자들의 평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70.6에서 65.7로 하락했어요. 자, 요게 불과 2주 만에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 쪽이 조금 위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도 좀 낮아지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3.2%에서 4.2%로 올라왔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4.4%로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2.8에서 3.0, 3.2. 자, 요렇게 좀 지표 자체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미국 쪽에 지금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4.9%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고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4분기 GDP 같은 경우는
2.1%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도 양호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가마저도 안 잡힌다라면 이 시장은 또 거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또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면밀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내일 저녁이겠네요. CPI가 발표되는데 이 CPI는 아마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9월 달보다 10월 달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조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근원 물가가 그렇게 좀 쉽게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찰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호재하고 악재하고 막 겹쳐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자, 오늘 그래서 상당히 좀 어지러운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분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분차트는 아침에는 시작할 때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 쪽이 많이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요게 좀 진행되면서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두들겨 맞았죠. 그러면서 오전장 내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후장에는 그래도 반등 시도는 약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12시쯤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반등 시도도 있었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입니다. 선물 갖고 이렇게 좀 여기서 처음에는 조금 순매수를 하다가 좀 이렇게 두들겨 팬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좀 줄었다가 오후에도 이렇게 밀린 게 순간적으로 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살짝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장에 쭉 밀렸다가 오후장에 뭐 조금 변동성을 보인 그런 하루였다. 이 정도로 코스피는 오늘 흐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22평선 자체 이 빨간 선도 지금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고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22평선을 깨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단 시장은 20에서 62평선 박스권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전제를 좀 말씀을 드렸죠. 이 22평선 이거를 붕괴를 이탈을 하지 않는 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22평선을 하향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뭐 지난주에 조금 지난주 후반에 조금 매수를 해주나 싶더니 오늘은 뭐 한 306억 정도 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선물로 이 시장을 교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의 수급을 보면 선물 시장도 요거는 시간대별로 볼게요.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장 초반에 외국인들 또 순매도 출발해서 그냥 오늘은 조금 매도했다, 매수했다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지난주에 3일 연속 매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괜찮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306억 정도 매도면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죠. 외국인들 미결제 확정이 줄어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줄어야 되냐 하면 지금 이번 물 들어서 9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막 이렇게 많이 물량을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메이저라고 봐야 돼요. 시장을 9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끌고 내려간 그 사람들이 메이저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이번 물 12월 물이죠. 12월 물에서는 그들이 청산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의미 있는 그런 좀 추세적인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결제 확정이 7,300계약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 장중에 보게 되면 뭐 장중에 되게 많이 쫙 늘었어요.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막 줄어들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었으니까 요거는 매수로 신규로 배팅을 했다는 얘기인데 매수로 배팅한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이저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단타를 치러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비록 매도는 작았지만 미결제 약정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약했죠. 자, 요거 10분 봉인데요. 뭐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쭉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 이런 모습이라도 나왔죠. 이런 모습이라도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플러스 출발 이렇게 했다가 쭉 두들겨 팼다가 반등 시도가 있긴 있었죠. 근데 코스피 시장은 이런 어느 정도 각도가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딸랑 요 세 개 양선 세 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랬다가 오후장에도 별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코스닥 시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코스피 시장이 22평선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22평선 자체도 붕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22평선이 이탈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좋은 신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22평선 자체를 좀 돌려야 되는데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자별로 볼게요. 자, 지금 한 3일 정도 분위기가 조금 좀 돌아오나 싶었어요. 한 3일 정도 분위기가 조금 돌아오나 싶더니 뭐 또 오늘 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매도가 많아서 이게 좀 주가 자체가 못 올라오고 밀리는 게 아니라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아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코스닥 시장도 반등이 나오겠지만요. 아까 보셨듯이 22평선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안정돼서 22평선 위에서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좀 이 제대로 그때 대응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덤비거나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꼭 이럴 때일수록 꼭 실적되는 종목들 요런 종목군들로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섹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제가 방산주 쪽을 좀 좋아하는데요. 방산주를 빼고 반도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방산주 뭐 좋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또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 반도체 쪽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한미 반도체 차트인데요. 지금 계속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세 자체가 쭉 이렇게 살아있다가 뭐 오늘 좀 이렇게 음선이 크게 났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아침에는 뭐 나름대로 또 선방한다 뭐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반도체 업황들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죠.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업황의 바닥이다라는 거, 바닥을 쳤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좀 많이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말고요. 좀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조정 시에 실적되는 종목들 요런 것들 위주로 올해보다 확실하게 내년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요런 거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지금 우리 추석 전부터 시작해갖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고생시켰죠. 자, 근데 뭐 삼성전자도 좀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지금 뭐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죠. 업황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디램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4분기에도 아마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디램 가격 올라가고 또 HBM이라는 거 있죠. HBM은 이 디램을 수직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쌓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디램 가격이 올라오면 HBM 가격도 뭐 또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인 디램 가격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좀 불안한 시장, 이런 시장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막 쫓아가서 잡으면 어떤 종목이든지 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20선하고 60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이 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뭐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반도체 섹터에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되게 좋아하죠. 이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검사하고 패키징하고 다 한꺼번에 하는 그런 풀턴키 오사트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HBM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뭡니까? 디램을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패키징인 거예요, 이거. 근데 이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같이 거래하면서 이 후공정 쪽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뭐 항상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뭐 신고가를 돌파해서 좋은 모습인데요. 실적 부분에 비해서 뭐 밸류에이션 내력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뭐 한 900억 정도 이게 좀 영업이익 기준 9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향후의 전망치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싸지 않은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실적이 되게 좀 안 나와요. 좀 실적이 쇼크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거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13일이면 뭐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다 실적 발표를 하겠네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노려보는 게 가장 좀 현명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하나마이크론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섹터별로 로봇 섹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로봇 섹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시행령이 발효가 될 겁니다. 자, 요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대한 시행령이에요. 벌써 이 법안은 국회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될 것 같냐 하면, 자,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밖으로 못 나옵니다. 외출을 못 해요. 그냥 실험실 내에서만 이 자율주행 로봇이 그냥 움직이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그 부분을 인도 같은데 이런데 좀 다닐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그런 법안이 시행령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아마존이 드론으로 배송하고 로봇으로 배송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공원에서 치킨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 로봇이 갖다 주는 그런 시기가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로봇 섹터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듯이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봇 섹터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긴 관점으로 보십시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봇 섹터를 보셔야지 이걸 단타를 치려고 그러시다가는
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로봇 섹터를 되게 좋아하지만요. 로봇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참 이런 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로봇이다라고 잡으셨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환사채, 만약에 로봇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전환사채 찍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뭐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전환가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면, 로봇 섹터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종목은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매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또 여기서 매도한 거를 우리는 이쪽에서 또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일단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내년 정도까지 들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개발 촉진법,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10월달 로보월드 2023이 10월달에 있었는데, 거기서 서빙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그게 밖으로 나오면 자율주행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면 서빙하는 로봇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파운더스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 F&B 업체입니다. 외식 업체인데 이쪽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쪽에다가 10월 달에 출시한 그 서빙 로봇 있죠. 그거를 50대를 일단 공급을 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출시하자마자 이렇게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10월 달에 출시한 서빙 로봇은 중국 로봇의 가격에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 서빙 로봇, 이런 부분들에서 점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으로 좀 변화해갈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얼마 전에 삼성 갤럭시 폴드 5 출시할 때 삼성 쪽에서 그걸 재현을 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공정에서 이렇게 재현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그거에 우리께 맞긴 맞는데 뭐 더 이상 확인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삼성그룹 쪽에 있는 이쪽에 제조업들, 이런 쪽도 충분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장에서 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뭐 내년 정도에 팔 2개 달린, 그러니까 아래는 휴머노이드가 아니고요, 바퀴 달린, 위에 상체만 팔 2개 달린 휴머노이드를 출시를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쪽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단타가 아니라 길게 보십시오. 차분하게 분할 매수해서 길게 갖고 가시면 될 거고요. 자, 큐렉소 한번 보면, 이 큐렉소의 경우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자, 내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큐렉소는 의료용 로봇인데, 이 의료용 로봇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나온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 기준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매출액이 쭉 늘어나고 작년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받을 때 그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까지 말씀드렸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주 중후반에도 오늘처럼 호황제가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 거, 정상끼리 만나면 뭐 뭔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만나겠죠. 시진핑이 밖에 안 다니는데 미국까지 간다라는 거는 뭔가가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에는 또
미국 예산안 관련되는 부분들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지러운 시장일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힌트를 주는 거는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미결제 약정 줄어들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반도체 섹터들 이런 쪽은 하락 시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종목들 좋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야인시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